생각해보면 누구나 하루 3번 하는 양치질인데 네. 참 궁금증이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아서 잇몸병 막아주는 똑똑한 양치법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똑똑한 양치법 첫 번째는 이겁니다. 양치질 전에 치실, 치간 칫솔로 사이를 청소한다. 근데 양치질 전에 치실하고 치간 칫솔을 먼저 써야 돼요, 정영 교수님? 예, 기구 순서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잇몸 질환으로 해서 이 사이 공간이 넓으신 분들은 음식 드시고서 거기에 음식물들이 많이 끼게 되는데요. 이런 치간 칫솔이나 치실 등을 이용해서 막고 있는 그런 음식들을 빼낸 이후에 다시 양치질을 하게 되면 그런 칫솔모가 이 사이사이 구석구석까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치실과 치간 칫솔도 제대로 된 사용법이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한번 알려주세요. 예, 여기 앞에 치아 모형이 있고요. 그리고 치간 칫솔과 치실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우선 치실에 대해서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구를 열면 시중에 파시는 걸 보면 이렇게 당기면 끊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 한 50cm 정도 50cm 정도? 해서 많이 쓰시네요. 생각보다 끊어서 길게 쓰네요. 저는 되게 조금 쓰는데. 전체 이 사이사이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를 이렇게 한쪽을 감아주고요. 양쪽 두 손가락으로 한 3cm에서 5cm 짧게 사이 해야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잡은 다음에 좀 잡아주시겠어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순서를 정해두고 맨 뒤에 뒤쪽에서부터? 또 여기 면을 위아래로 하면서 닦아주시고요. 엉덩이부터. 그다음 네. 치아 사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이 접촉 강도에 따라서 접촉면이 굉장히 긴밀하신 분들도 있고 네. 헐거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밀하신 경우에는 이쪽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다가 힘주고 들어가다 딸깍하면서 잇몸에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톱질하듯이 이렇게 서서히 들어가시고요. 슬슬 딸깍 들어가는 접촉면을 지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양쪽 면을 감싸듯이 앞에 닦아주시고 뒤에 이렇게 닦아주시고 땡겼다, 뒤로 땡겼다. 예, 해서 닦으시면 이쪽은 이미 치태에 대해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바퀴 돌려서 새로운 깨끗한 면을 이용해서 그래서 길게 예, 뽑으셨구나. 다음으로 넘어가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용하시게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야 되잖아요. 저는 양치질 3번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귀찮아서 이 치간 칫솔에서부터 치실 오늘부터 꼭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도 저희가 치아 또 치간 건강을 칫솔 하는 방법도 준비를 해놨거든요. 치간 칫솔 한번 볼까요, 한번 교수님? 배워볼까요? 그래서 이 선택하는 기준은 치아 사이 공간의 크기 때문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렇게 치아 사이 공간이 별로 없이 빽빽하신 분들은 치실을 사용하게 되고 잇몸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치아 사이에 공극이 많이 돼 있는 분들은 그 간격에 따라서 여기 크기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치과에서 추천하는 크기의 이런 치간 칫솔을 이용을 해서 네. 사이사이. 이 90도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넣기가 쉬운데 예.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이 입술이 막고 있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잘 방향을 잡으셔서 90도로 이렇게 넣으시고요. 바깥쪽에서 넣은 다음에는 안쪽도 면이 넓기 때문에 안쪽도요? 안쪽도 양쪽에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사용하시고 나면 여기에 이제 치태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잘 깨끗하게 씻고 말려서 보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 그 치간 칫솔은 일회용은 아니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칫솔만큼이나 오래 쓰는데 요거 언제마다 한 번씩 교환해 주는 게 좋을까요? 일단 치간 맨 칫솔? 처음 사셨을 때 칫솔모가 이렇게 빳빳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시게 되는데 많이 사용하게 되면 많이 빠지거나 또는 방향에 따라서 치간 칫솔이 많이 구부러지는데요. 맞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부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휘었거나 아니면은 칫솔모가 많이 닳았을 때는 교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거는 뭐 아낀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다음 똑똑한 양치법 보겠습니다. 칫솔모 4분의 1 정도의 치약을 묻혀서 이를 닦는다. 치약을 좀 많이 써야 세균을 팍팍 죽여주지 반 않을까요? 정도는 써야 교수님? 되는데. 네. 잔뜩 묻혀서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한 4분의 1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연마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과하게 했을 때는 오히려 이 치아에 이 표면을 부식시킬 수도 있고요, 뭐 마모시킬 수도 있고요. 게다가 또 이게 거기에 들어있는 불소가 너무 과하게 자주 사용하시게 되면은 치아 불소증이라고 그래서 흰색이나 갈색 반점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4분의 1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 요즘에
이 칫솔 자체가 워낙 잘 나와서 뭐 두꺼운 것도 있고 뭐 미세모도 있고 또 맞아요. 어떤 거는 가에는 두꺼운데 안에는 또 미세모. 도대체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요? 예, 칫솔 선택도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 치아의 구석구석 깊숙한 곳까지 잘 도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칫솔 머리 크기가 조금 작은 걸 선택하시는 것이 구석구석 잘 닦을 수 있고요. 칫솔 모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 약하고 잘 허는 분들 그리고 잇몸 질환이 지금 심하신 분들은 쉽게 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미세모나 아주 가는 부드러운 모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잇몸이 단단해지고 또는 네. 충치가 잘 생긴다 또는 착색이 잘 된다 이런 분들은 중간모 이상을 사용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칫솔이 딱 좋다라기보다 내 잇몸과 치아 상태에 따라서 현명하게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잇몸병 막아주는 똑똑한 양치법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칫솔을 45도 기울여서 2에서 3분 정도 꼼꼼히 구석구석 닦는다 나왔습니다. 정종현 교수님. 네, 우리가 칫솔질을 하는 목적은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치아의 경우에는 칫솔을 대부분 이렇게 닦아도 잘 닦이지만 그 치아와 잇몸 사이의 경계 부분이 잘 닦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잇몸병은 그 치아와 잇몸 사이의 경계 부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요. 그쪽에 치아를 45도 정도 위치시키셔서 한 치아당 한 번 위치시킨 다음에 한 5번, 6번 정도 하셔서 전체적으로 한 2, 3분 치아를 닦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뭐 닦을 때마다 각도기로 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초시계로 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럼 이 자리에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를 닦는 걸 권해주시는지 한번 시연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예. 일단 칫솔질은 식사하신 후에 하루에 3번 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아침에 식전에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 예. 뭐 개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주무실 때는 침 분비가 적어서 세균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잘 때는 꼭 칫솔질이 된 상태로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칫솔질 방법은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를 45도 정도 45도. 이렇게 치아와 잇몸 사이에 위치시키시고요. 여기서 제자리에서 약간 진동을 주고 이렇게 위쪽으로 쓸어 올리는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빗자루로 쓸어 올리듯이. 네, 그렇죠. 아래에는 이렇게 위로 쓸어 올리시고요. 한 5번, 6번 정도. 그다음에 위에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45도 정도 치아를 위치시킨 다음에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쓸어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3분 정도 닦아주시면 되고요. 특히 아래나 위에 앞니 쪽은 칫솔을 이렇게 세워서 닦아주셔야 됩니다. 저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의하실 게 칫솔질은 아까 제가 제자리에서 진동을 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 절대로 이렇게 좌우로 닦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왜 바닥을 빗질을 할 때도 결대로 쓸어야 되는 것처럼 치아는 이렇게 위아래로 위 방향으로 배열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좌우로 닦으면 옆에가 패이게 되고 결국 이가 시려지고 나중에 거기를 또 때우는 치료를 하셔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칫솔질을 하는 방향은 반드시 위아래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래서 위로. 네. 아니 근데 저걸 다 한 다음에 또 저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끔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이 혓바닥을 닦아줘라.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 좀 하얗다 보니까 그걸 닦아내는데 근데 입 천장이나 이런 걸 닦다 보니까 헛구역질이 나갔고 맞아요. 이걸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다른 데 또 고민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예. 입안에 세균이 많은 곳 중에 하나가 혀등입니다. 그래서 혀에는 여러 가지 오돌도돌한 그런 면적이 넓기 때문에 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인데요. 이런 음식물 잔사와 세균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닦다 보면 뒤에 인두나 후두 쪽에 이렇게 자극을 줘서 구토 반사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을 벌리고 깊숙이 넣는 게 아니고 혀를 쭉 빼서 네. 바깥쪽에서 닦으시는 게 구토 반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계속해서 똑똑한 양치법 네 번째는요. 저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한번 볼게요. 한두 번 헹군 뒤에 맨 칫솔로 치약 잔여물을 닦아낸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최대 10번 정도 꼼꼼히 헹구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미영 교수님. 예, 맞습니다. 치약 성분 중에는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 화학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름기 있는 이런 잔사를 제거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이런 것들이 헹궈내지 않고 남아있게 되면 구강 건조증이나 입냄새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에서 10번 정도 충분히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여러 번 헹궈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방금 짚어주신 양치 습관 중요하지만 정말 모든 병이 그렇듯이 잇몸병도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치료받고 예방하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상훈 교수님? 예, 매일 하루에 4번 정도윤 교수님 말씀대로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꼭 해주시는 게 4번이요? 좋고요. 예, 예. 그다음에 우리 스케일링 같은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만나야 됩니다. 이 치와 사이를 잘 우리가 미세한 틈, 치와 잇몸 사이 미세한 틈을 우리가 잘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통해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기를 권합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실시간 티벗으로 들어온 궁금증 또 짚어보도록.